10대 자매 마야와 아리아나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은 대신 파티에 갔어요.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은 누가 도서관에 가지 않았는지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 수 있나요? 마야였어요. 보세요. 머리에 반짝이가 있어요. 해리스 씨는 건물주입니다. 그의 건물에서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층에서 계속 개 짖는 소리가 들려요. 건물에는 3개의 아파트가 있어요. 그는 그 층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방문하기로 결심합니다. 워커 씨, 클라크 씨, 그리고 앨런 씨. 누가 개를 기르는지 알 수 있나요? 앨런 씨입니다. 신발장을 보세요. 신발에 씹은 자국이 있어요. 4명의 친구들이 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뭔가가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했고 그들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관은 누가 운전했는지를 물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찰관이 차를 검사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운전자인지 알 수 있나요? 운전사는 빨간 머리의 소녀였어요. 운전석에 스웨터가 있죠? 그녀만 재킷이나 스웨터를 입지 않고 있는 걸 보면 틀림없이 그녀일 것일 거예요. 밀러 부인은 소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우체국으로 차를 몰고 가서 소포에 대해 물어보라고 부탁했습니다. 밀러 부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밀러 씨는 우체국에서 방금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우체국에 가보니 아직 소포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면서요. 밀러 부인은 남편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가 차를 몰고 나가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차를 한번 보세요. 온통 눈으로 덮여 있어요. 우체국에 가려면 밀러 씨가 먼저 차에 덮인 눈을 치웠어야 했을 거예요. 이상한 나라에서는 오직 재미있게 지내고 사탕을 마음껏 먹는 것만 허락됩니다. 아무도 책을 읽거나 공부하지 않아요. 렐린 부인은 클럽에서 길고 즐거운 하루를 보낸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딸도 나름대로 아주 재미있게 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인은 딸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물었어요. 한나가 하루 종일 TV를 봤다고 했어요. 엘은 워터파크에서 하루를 보냈다고 대답했어요. 에이바는 친구들이 사탕 먹기 대회를 열었다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렐린 부인은 딸들 중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를 한 딸이 있어요. 누굴까요? 한나였어요. 그녀의 손을 자세히 보세요. 잉크 얼룩이 좀 있어요. 정말로 TV를 봤다면 펜을 쓸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6월에 경제학부 학생들은 계량 경제학 시험이 있습니다. 그 학기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고 모두들 걱정했어요. 시험 당일 학생들은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학생이 특정 좌석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교수는 학생들 중 한 명이 부정행위를 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바로 자기 앞에 앉게 했습니다. 어느 학생이었고 교수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검은머리 학생이에요. 지금은 6월이고 모든 학생들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긴 소매 스웨터를 입고 있어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요. 자, 이 3명의 학생들을 보세요. 사바나, 멜로디, 그리고 스칼렛이에요. 이 중 한 명이 시험에서 컨닝을 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그게 누구였는지, 어떻게 컨닝 페이퍼를 사용했는지 알 수 있나요? 스칼렛이었어요. 그녀는 긴 부츠를 신고 있어요. 거기에 컨닝 페이퍼를 숨겼어요. 미셸은 하우스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찾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방에 가까이 갔을 때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오빠가 한 소녀와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미셸은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군지 아주 궁금해졌죠. 그래서 둘이 자리를 비운 사이 힌트를 찾기 위해 그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어요. 3명의 소녀가 의심이 갔어요. 릴리, 시드니, 니콜이요. 미셸은 즉시 오빠가 누구와 사귀고 있는지 맞췄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오빠는 니콜과 사귀고 있습니다. 소오빠의 귀걸이가 있어요. 그리고 니콜은 정확히 같은 모양의 귀걸이를 하나만 착용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게 분명해요. 여러분은 이 교실에서 어떤 학생이 사람이 아닌지 알 수 있나요? 가운데 있는 남자는 그림자가 없어요. 확실히 뭔가 수상쩍은 데가 있죠. 마이클은 같이 공부했던 엘리를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엘리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어느 책상이 엘리의 책상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마이클이 어느 책상으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나요? 엘리의 사진을 보세요. 왼손을 흔들고 있으니 왼손잡이일 거예요. 왼쪽에 펜이 있는 책상은 하나뿐입니다. 엘리의 책상임이 틀림없어요. 한 식료품점 매니저는 누군가가 항상 가게에서 바나나를 훔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는 자체 조사를 했고 3명의 용의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100% 확신하기 전에는 고객을 고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바나나 도둑이 누군지 맞춰보세요. 높은 모자를 쓴 남자를 보세요. 물건을 숨기거나 훔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그가 도둑임이 틀림없어요. 브랜든과 제너비브는 런던으로 출장 중입니다. 그들은 저녁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두 사람 다 거기까지 운전해서 가고 있어요. 둘 중 누가 똑똑하지 않은지 알 수 있나요? 브랜든입니다. 영국에서 사람들은 도로의 왼쪽에서 운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른쪽에서 운전하고 있어요. 이른 아침 회계사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서 거액의 돈이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 3명만 사무실에 있었어요. 회계사인 헤일리는 화장실에 가느라 몇 분 자리를 비웠다고 말했어요. 소프트웨어 관리자인 에릭은 점심시간이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소부 조셉은 당시 2층을 청소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하는지 알 수 있나요? 에릭이에요. 점심시간이었을 리가 없잖아요. 아직 이른 아침이었으니까요. 누군가가 식료품점에서 한동안 음식을 훔치고 있어요. 매니저는 그게 누군지 알아내지 못하고 형사를 고용했어요. 지난 1년간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보고 누가 도둑인지 말해보세요. 검은 머리 임산부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임신 중이에요. 게다가 배 크기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짜임이 틀림없어요. 태호는 남자친구 데렉과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점심 식사 후에 그는 급한 용무가 있다면서 그녀를 몇 시간 동안 혼자 두고 갔어요. 데렉이 돌아왔을 때 태호는 그가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그와 헤어졌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데렉의 목을 자세히 보세요. 립스틱 얼룩이 있어요. 빨간색이고 태호는 분홍색 립스틱을 바르고 있어요. 그건 그녀의 것이 아니란 뜻이죠. 미국 최고의 외과 의사 중 한 명인 로버츠 씨가 보험회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강도를 당했다고 말했어요. 조수는 로버츠 씨가 범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기억나는 게 없다고 말했어요.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고 그는 시력이 매우 나빴습니다. 조수는 조사를 시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로버츠 씨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실제로 강도를 당하지는 않았어요. 남자는 왜 로버츠 씨를 믿지 않았을까요? 로버츠 씨는 외과 의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력이 나쁘면 외과 의사로 일할 수 없어요. 로버츠 씨가 거짓말했다는 뜻이에요. 한 작은 마을에서 누군가 동네 가게의 치킨 너겟을 모두 훔쳤어요. 주인이 경찰을 불렀고 그들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매장에 있던 용의자는 3명이었습니다. 윌슨 부인은 자신의 가족은 채식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치킨 너겟에 관심이 없다고 했어요. 마틴 씨는 집에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전화회의 시간에 늦을 거라고 하면서요. 지체할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토마스 씨는 단순히 자기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도둑이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도둑은 윌슨 부인입니다. 자기 가족이 채식주의자라고 말했지만 등 뒤에는 갓 요리된 치킨이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에스맨은 숲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후 소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고 했지만 길을 잃었습니다. 마침내 마녀의 집을 우연히 발견했고 마녀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녀는 동의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마녀는 에스메에게 끈 하나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아무데나 놓아둬. 내가 만일 끈을 넘어가면 넌 영원히 나랑 사는 거야. 만일 내가 넘지 못하면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지. 에스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스메는 줄을 벽 바로 옆에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녀는 그걸 넘을 수 없을 거예요. 사진을 자세히 보고 누가 도둑인지 알아내세요. 이 사람을 보세요. 그의 오른손은 여자의 가방 안에 있어요.